자, 근데 여기 보면 뜬금없이 1차 방정식이 눈에 보일 거야. 1차 방정식이 갑자기 나왔는데 얘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말하던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거든. 지금 여기 1차 방정식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학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내가 맨날 말했잖아. 분수에서 주의사항이 뭐야? 분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맞아? 분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를 좀 말을 바꿔 말하면 분모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뭔가를 나눌 때를 말하는 거지. 나누기가 이제 저 별이 분모로 내려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된다. 그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지? 이것만 조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히 별다른 게 없어.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 봐봐. 바로 문제 갈 거야. 별다른 내용 없어. 분모가 0인 거 조심해라. 또는 0으로 나누지 마. 이거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봐라.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1차 방정식 푸는 원리가 뭐야? 풀어라.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풀란 얘기가 이제 좌변에 x만 냅두고 다 넘기라는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1 넘기고 2 나누면 2 이라고 구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문자로 돼 있어도 얘를 풀어라 라는 뜻은 x는 이라고 고치란 얘기야. 자, 그럼 얘부터 이거 x는으로 고치고 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는 거라 저거 나눠야 되지. 나누면 어떻게 돼? 할 때 나누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가 합차 공식으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지. 이러면 a 플러스 2가 위에서 하나가 약분이 될 거고 a 마이너스 2 하나가 남아서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그런데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이 뭐야? 얘 분모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애당초 자네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단원 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학할 때 매번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 되거든. 그래야 얘가 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르는 문자가 있지. 그럼 너네들은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 따져서 계산을 해야 돼. 따라서 얘를 풀려면 다음과 같이 풀어야 된다고. 즉 저기 넘어가는 얘가 0이 아니어야 이제 방금 한 것처럼 넘어가서 0이 아닌 상태로 분모에 박힐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합차 공식으로 약분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요게 이제 하나의 해가 나온 거야. 이게 그냥 답이야. 풀어라 그러니까 뭐 맨날 무조건 숫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이거야. 됐냐? 그런데 주의사항은 0이 아닌 거 했으면 0인 경우도 해야지. 수학에서 해를 구할 건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빼버린 다음에 걔를 계산을 안 해버리면 틀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 따로 해줘야 돼. 자, 그럼 얘가 0인 경우는 요게 이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또는 2지. 맞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또 두 가지로 갈라지겠네. 첫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지, a가 2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는 나눠서 넘어가면 돼. 그럼 0인 경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등호잖아. 는 마이너스 2. 그지? 는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부터. 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은 0이라고 나오지만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x를 생략하지 말아봐. 그래야 니네들이 이해하기가 쉬워.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0 곱하기 x가 되고 이쪽은 0이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내라는 얘기지. 자, 그럼 x가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 그럼 이거 x의 결론이 어떻게 돼? 이거 앞에서 배웠지. 항등식이잖아. x에 니네들이 뭘 집어넣던 항상 성립하지. 맞아? 따라서 여기 위쪽 결과는 해가 많다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끔씩 쓰는 단어인데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이라고 그래. 정해지지 않는다.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졸라리 많다. 뭐 그런 의미야. 알겠지? 얘는 어때? a가 2야 이번엔.
그럼 이 넣어보면 여전히 좌변은 0x거든? 근데 여기는 4가 된다. 어우, 야, 우리 아저씨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만. 이건 해가 없지. 왜? 아니, 봐봐. 니들이 여기에서 x에다 뭘 갖다 박던 이 등식은 틀린 식이잖아. 맞아? 해가 없다. 두 글자로 이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 뭐, 그렇다. 됐냐? 됐지? 그러니까 뭐 1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문자로 나눗셈을 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야. 됐지? 저 밑에 2번도 해볼게. 2번은 뭐 일단 야 당연히 2번 풀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아 너희들 1차 방정식이 만약에요. 이래 돼 있으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x 한쪽에 몰고 나머지는 치워야 되지? 그거 하자. 자, x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몰자. 그러면 몰아서 바로 x로 묶어줄게. 그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의 1로 넘어가면 4a 마이너스 4지. 보기 좋게 4까지 좀 묶어주면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얘로 나눠야 되는데 너네들은 얘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랑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0이 아닌 거부터 하자.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안심하고 나눠줘도 되지. 나눠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여기 약분 하나 되는 거 보이죠? a-1, a 플러스 1이라 a-1 지워지고 a 플러스 1분의 4 나오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의 해는 이거. 그 다음 얘가 그럼 0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뿔마 1이라 둘로 나뉘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1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0x는 0이야. 아, 이게 해가 많은 거네. 됐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x는 마이너스 1은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8? 이게 해가 없는 거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야. 됐지? 어려울 거 없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 해볼까? 잘 이해했나? 밑에 263번으로 확인. 가자. 일단 방정식이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해주자. 이거 전개 좀 할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그다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다 전개합시다. x 한쪽에 몰아놔야 되잖아. 자, 좀 빨리 할게. 괜찮나? ax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되겠고 여기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x니까 요 안에 마이너스 1로 묶여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되겠네. 뭐 한 번에 안 되면 천천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쪽은 인수분해 되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x. 맞지? 여기는 a 묶어주자. 자, 맞춰봐. 해가 졸라 많음? 이래. A가 몇이야? 해가 많다라고 결과를 반대로 알려줬잖아. 이러면 A가 몇이야? 그러니까 일단 해가 졸라 많다는 얘기는 얘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 버리면 그럼 딱 이거라는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까 해가 졸라 많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가 0이 되는 경우일 거야. 즉 지금 마이너스 1 아니면 3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거야? 3. 그래야 여기가 빵 x 되면서 여기도 빵 되면서 3. 오케이? 따라서 a 값은 3. 잘 이해하고 있구만. 그럼 뭐 그 다음은 뭐 a에 3 집어넣어서 그냥 1차 방정식 푸시면 끝. 됐냐? 됐지? 뭐 시작 간단하지. 그 다음 넘기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던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딱 등장하네. 1차 방정식에 절대값 붙은 거. 해서 다들 뭐 주말이랑 해가지고 뭐 다시 강의를 봐가지고 이해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좋아. 절대값 연습은 잘 해왔을 거라 믿고 이거는 님들이 하셈. 됐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게 프린트해서 안 한 거지. 절대값이 2개 붙어 있는 거. 자, 프린트해서 이것까지는 했어. 절대값이 2개가 붙어 있더라도 아우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양변에 완벽하게 쓰여져 있으면 이것까지는 범위 안 나누고 금방 할 수 있지. 그냥 플러스로 한쪽이 뺏겨진 경우랑
한쪽이 마이너스인 경우로 바로 두 개 풀어버리면 끝이라 그랬잖아. 맞아? 그런데 말했어. 이때 이런데 막 바깥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그 순간 바로 그냥 범위 나눠야 돼. 지금처럼. 됐냐? 따라서 절대값이 두 개 붙어 있을 때 범위 나누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이것까지 하면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서 이건 지금 남겨놓은 거야. 이제 하자. 즉 절대값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따져보면 얘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크다 작다 범위를 나눌 거 아니야. 얘는 3 기준으로 크다 작다 범위를 나눌 거 아니야. 따라서 수직선 이용해. 보기 좋게 범위를 총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얘가 범위가 그 0이 되는 지점이지, 부호가 바뀌는 경계선이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해서 이렇게 영역을 그림으로 보기 좋게 나눠놓고 풀어라. 저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맞지? 저 세 군데마다 범위가 바뀔 거라. 따라서 1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2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3번 x가 3보다 큰 경우. 그리고 이 드어는 내가 절대값 할 때도 언제나 얘기했지.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 맘대로 붙이되 절대 해선 안 되는 거, 둘 다 안 붙이거나 하나 둘 다 붙이지만 마라. 예를 들어 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도 일단은 지금 다 열어놨는데 한 군데만 붙여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네 편한 대로 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절대값 뺏길 때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 밑에 붙여도 되고 위에 붙여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양수 쪽에 같이 놓는 게 편해서 위에 많이 붙인다 그랬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크다 쪽에 붙이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으면 너네도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여기다. 이것도 3보다 크다가 여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던가, 아니면 아니 이거 취향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 그냥 여기 중간에 뭐라 넣을래요 하고 중간에 뭐라 넣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돼. 그럼 여기 붙였으니까 여긴 안 붙여야지. 아니면 반대로 양옆에 뭐라 둘래요 하면서 여기랑 여기다 붙이기도 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되 둘 다 안 붙이거나 둘 다 붙이지는 마. 알겠지? 나는 그냥 크다 쪽에만 붙일게. 크다 쪽에만 붙일게. 알겠지? 뭐 선생님 그럼 뭐 이렇게 하나 답은 똑같이 나오나요? 당연하지. 네가 계산을 틀리지만 않으면 당연히 수학인데 답은 무조건 똑같이 나와. 뭘로 하든. 알겠지? 어쨌든 가자. 자 그럼 이제 대신에 부호를 좀 잘 판단해 줘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림 보면서 해. 1번보다 여기 1번 영역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지? 파악만 잘해. 뭐 암산하면 해도 되고, 그냥 1번 영역 마이너스 2 말고 이 마이너스 2보다 확실하게 작은 뭐 아무거나 예시 뭐 마이너스 3 정도 잠깐만 임시로 부호 파악을 위해 슬쩍 집어넣어 봐도 돼. 그래도 되고. 됐지?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둘 다 음수지. 그럼 이 경우는 둘 다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고 뺏겨지겠네. 됐지? 자 빨리 풀자. 이거 뭐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네. 이 경우에 x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언제나처럼 당연히 나왔으면 확인. 문제 없지? 다음 2번 영역.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가장 만만한 뭐 0 같은 거 괜찮겠네. 그지? 0 빨리 집어넣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확인. 따라서 앞에 절대값은 그냥 뺏겨지고 뒤에 있는 절대값은 부호가 바뀌겠고, 이게 보면 x가 사라지지만 방심하지 말고 등식을 끝까지 완성시켜라. x가 사라지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써. 틀린 식이 나왔지. 그럼 이 범위에는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가끔 x가 사라지지만 맞는 식 나올 때가 있어. x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맞는 식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이 범위에 있는 게 싹 다 해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틀린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 자체는 그냥 삭제. 됐지? 자 3번 영역. 3보다 큰 거 뭐 아무거나 뭐 1억 집어넣자. 1억
둘 다 양수지. 둘 다 부호 파악만 잘 하십시오. 그럼 절대값을 그냥 날려버리면 되고, 이러면 x값이 몇이냐? 4네. 범위 들어가나? 마지막 확인. 문제없네. 최종 정답은 2개. 이게 절대값 2개의 범위 나누는 방법이다. 됐지? 됐지? 그 외엔 그럼 자네들 프린트해서 열심히 훈련한 거대로 하시면 되고, 얘도 안 까먹고 있지? 이거는 절대값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지. 어차피 여기 미지수도 있어서 나누려면 더 짜증나. 근데 얘는 절대값 정의를 쓸 수 있지. 2x 플러스 a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다 그랬으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인 지점은 두 군데 있지. 그냥 빠르게 이렇게 나눠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문제 없지? 그런데 이제 해를 구해야 두 근의 합을 줬거든. 즉 근을 구해야 돼. 즉 x를 구해야 돼서 x로 정리하는 작업까지는 합시다. a 넘겨주고 2 나눠주면 한 근이 이거. 얘 같은 경우는 a 넘겨주고 2로 나누면 이거네. 이 둘의 합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준 거지 뭐. 따라서 둘이 더하면 분모야 뭐 통분돼 있고 분자끼리 더하면 5 지워지고 마이너스 2a네. 이게 마이너스 2다. 약분 땅땅 고쳐주면 a 값은 2. 됐지? 그 다음 절대값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뜻이라는 거 잊지 않았지? 이거 아니다! 가끔 이러는 애들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곱 안에 제곱. 됐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 봐. 제곱의 위치 잘 봐.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냥 당황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 1번 같은 경우 요거 그냥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여기 뭐가 하나 더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것처럼 절대값 범위 2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됐나? 얘는 그러니까 이거 딱 이런 문제야. 딱 이런 문제. 이거 이렇게 풀기도 해. 생각 안 하고 풀지. 생각 좀 하면서 풀어. 이게 이거야? 이거야? 아니지. 얘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임을 먼저 눈치를 잘 채야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거는 범위 안 나눠도 되는 거네. 양옆에 절대값만 깔끔하게 붙어 있는,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는 그냥 빨리 풀면 되는 거. 됐지? 문제 없지? 간단하게 맛 좀 보고 이제 넘어가자. 2차 방정식. 야, 좋아? 그러면 여기 어차피 뒤에 또 판별식 내용도 막 있고 한데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중3 때랑 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 건 없어. 추가되는 게 있지. 자, 일단 이렇게 기본 세팅에서 현재 중3 때까지 자네들이 해왔던 걸 딱 되짚어가면서 2차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자. 이건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서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근이라는 게 x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 쪽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이 근을 방정식에 넣을 수 있다. 이거 은근 놓쳐. 잊지 마이? 됐지? 2차 방정식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이 이제 여기서 단원 다 배우면 한 7, 8가지가 되거든? 2차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8가지인가 돼. 딱 뒤에 문제 풀면 하나씩, 단원별로 하나씩만 풀면 할만할 거야. 할만할 건데 이제 얘네가 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너네들이 판단해야 되거든. 이거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들을 다 잘 넣어놔야 돼. 넣는 것도 분명히 기술에 있어. 그 다음 현재까지는 배운 거는 여기까지지. 너희들 1번 당연히 근의 공식 쓸 수 있지. 그 다음 2번 판별식 쓸 수 있지.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질문. 어차피 교육과정상 공식으로 등장하는 건 여기부터니까 뒤에 나오긴 할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혹시 이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있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아? 몰라? 알아?
어쨌든 이거는 잠시. 그럼 따지면 현재까지 자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근 나와 있으면 집어넣기, 근의 공식 쓰기, 판별식 쓰기 이거밖에 없겠네. 근의 공식을 쓸 때, 자, 인수분해는 안 된다고 칩시다. 인수분해가 되면 뭐 실은 뭐 근의 공식이고 뭐고 그냥 근 구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쓸 때가 언제게? 아, 아까 말했잖아. 2차 방정식 하나에 할 수 있는 짓이 7, 8가지가 된다 그랬어. 그 말은 근의 공식을 정확히 어떤 상황에 쓰는지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쓰는 거게? 인수분해 안 될 때 아니고, 인수분해 안 될 때 할 수 있는 짓이 아까 7, 8가지라고. 그럼 근의 공식을 쓴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다르지. 이렇게밖에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 문제를 읽고 니네들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를 풀려면 X의 생김새, X의 생김새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근의 공식이지.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다, 뭐 공식처럼 이러면 근의 공식 이런 게 아니야. 상황을 너네들이 생각을 해.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풀려면 X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랬을 땐 근의 공식을 서슴없이 쓰면 되는 거고. 됐냐? 그럼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문제를 쭉 읽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X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진 필요가 없고 그냥 개수가 몇 개인지 근이 뭐 실근인지 뭔 근인지 이런 종류 정도만 파악하면 될 때 판별식 쓰는 거야. 그지? 됐냐? 됐지? 해서 자네들은 이제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판별식이 중학교 땐 이렇게 배웠지. 야, 이거도 있잖아. 아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야? 중3 때. 중3 때는 요걸 중근이라고 배웠고, 이걸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맞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지도록 합시다. 일단 자네들은 복소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 일단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있잖아. 그 외우지 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왜 나중 가면 헷갈리는 거야? 왜 서로 다른 두 근 그랬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왜 한 2, 3학년쯤 되면 애들이 헷갈리더라? 하도 배운 게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데이터 정리가 안 되나 봐. 아니, 외울 거야, 이게? 판별식이라는 게 근의 공식에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루트 안이 양수라고. 루트 3, 루트 4. 루트 안이 양수면 우린 그걸 실수라고 부르지. 그럼 그 상태로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붙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 나오는 거 아니야. 0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0이면 여기가 사라지지. 여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요 뿔마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즉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딸랑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이걸 중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3 때는 이제 여기 야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그냥 해가 없어 이러고 이제 땅 쳤다면 이젠 너네들이 배운 거지. 여기가 음수면 허수 허근을 갖는 거야.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지. 자, 복소수의 부호 개념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뭐 판별식을 썼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에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얘네를 표기하는 법을 알잖아. 아, 이러면 루트 3i다 라고 요 허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부호는 없어. 플러스 붙었다 마이너스 부호는 안 따지지만 어쨌든 플러스 붙은 경우랑 마이너스 붙은 경우는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말하면 틀려. 이러면 틀려. 이건 맞아. 실근이 없다 이건 맞아. 뭔 소린지 알아? 즉 근을 구체적으로 너네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근이 두 개야. 실수인 근, 허수인 근 둘을 말하는 거야. 알겠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맞는 말.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맞는 말. 그런데 그냥 근이 없다 그래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원래 모든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이 다 무조건 있어. 1차 방정식은 하나, 2차식은 2개, 3차식은 3개, 4차식은 4개. 됐냐? 단지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2개야. 2개인데 실수이면서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실수인데 같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허근으로 2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됐냐? 그래서 중근은 알지? 얘도 원래 근 2개 개념이야. 따라서 여기 자네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화살표, 이거 맞아. 근데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을 빼고 그냥 두 실근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거 중근도 포함시켜야 된다. 됐지? 중근 개념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즉 그냥 이렇게 두 실근 적혀 있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 포함이다. 글씨 잘 읽어잉? 달라. 조건이 달라잉? 됐지? 그래서 얘는 중근,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정리할 수 있고, 중학교 때와 달라진 건 요거겠지. 됐냐? 중학교 때와 달라진 건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 하시고 근 2개 딱 써내면 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자네들 근의 공식 유도할 줄 알아? 알아? 물론 이 정도까지 문자로 이 정도까지 뭐 한 번 정도는 해봐도 괜찮아. 여기 써있긴 해. 문자로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까지 할 줄 알면 뭐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근데 최소한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쓰는 방법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이거야. 자, 너네 이거 풀어봐. 저거 x 근 구해봐. 근의 공식 없이! 근의 공식 쓰지 마. 근의 공식 금지. x 구해봐. 이거 구하는 방법이 근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거든. 구해봐. 구할 줄 알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붙이면 되지. 플러스 1 원래 있던 거 딱 써주고,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고, 얘는 계산해서 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곱근 쓰는 거 아니야. 뭘 2번 곱해야 3이냐 개념 쓰는 거 아니야. 루트 씌우는 거. 이때 뿔마가 붙지. 원래 근의 공식이 이 계산법으로 유도하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돼. 됐어? 됐지? 이 짓을 문자로 한 게 그 책 밑에 근의 공식 유도하는 게 나와 있는 거야. 막 앞에 이렇게 계수 붙어 있어도, 이렇게 계수 붙어 있어도 근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으로 얘를 풀려면 이 한번 묶어주셔야 되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자네들 이차함수 때 해봤잖아. 마이너스 6x니까 반땡 제곱함 플러스 9 붙여줘야 되지. 다시 빼줘야 되고, 빼줄 때는 괄호 안에서 빼줘야 되지. 만들자마자 바로 갚아야 돼. 따라서 여기 노란 이 부분, 이 완전 제곱식으로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9는 얘랑 곱해서 나가지요. 마이너스 18로 나가고, 이게 근의 공식 유도하는 계산법이다. 이 계산 방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의 공식을 문자로 거기 책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일이 유도하는 것까지는 아직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을지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3 넘기고. 됐지? 됐지? 좋아. 그럼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뭐 아마 당분간은 뭐 약간 중학교 느낌도 나면서 막 식만 약간 조금 더 더러울 거고 뭐 괜찮을 거야. 할만할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풀자. 전개하고 정리정돈부터 다 해야지. 뭐 정리정돈은 다 잘할 수 있지. 바로 할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플러스 1 넘어가면 플러스 5네.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 열심히 잘 써주시면 됩니다. 몇이야? b제곱 25 마이너스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이런 거지. 뭐 루트 2번 같은 거. 자, 물론
저렇게 개수에 루트가 있는 상태로 근해 공식을 써버리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고 식이 난리가 날 수 있거든. 이거 루트 끼고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이대로 보여도 이대로 보이면 그것도 괜찮아. 뭐 하면 될까? 위에가 2, 밑에는 그럼 1. 부호가 다르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됐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수분해 각이 보여도 물론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좀 추가 작업을 해줘야 돼. 자, 써봅시다. 그럼 이 결과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x값이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랑 1인데 이거 유리화까지 추가로 좀 더 해줘야 돼. 맞아? 물론 이래도 돼.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특히 2차 함계수가 지저분할 때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식을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한 계산이야. 얘를 좀 깔끔하게 바꾸고 싶어. 즉 쟤를 보면서 양변에 유리화할 때처럼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다 싹 곱해줘라. 이게 등식이라 가능한 거지. 다 곱해. 여긴 어차피 0. 그지? 다 곱해. 그럼 얘랑 만나서 합차 공식으로 계수가 깔끔해지고 대신 여기는 요게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2의 루트 2 플러스 1은 0.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야 이거 제곱 바로 해도 되지. 몇이야?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해놓고 근데 결국은 이제 또 인수분해 각을 봐야 돼. 그런데 아까 얘랑 차이점은 최소 여기는 좀 깨끗해져 가지고 여기는 확정으로 1 박아놓고 출발할 수 있지. 자네들은 이제 여기만 가지고 놀면 되지. 맞지?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야 인수분해가 원래 이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도 지금은 뭐 많이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너네들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원래 어떻게 8을 보고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확인해서 8을 일단 이렇게 후보군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맞아? 그리고 지금은 부호가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막 마이너스 1을 이쪽에 붙이는 거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다음 타자 가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맞추잖아. 똑같아. 얘는 여기 상수 쪽이 이렇게 생겨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맞아 2랑 루트 2 플러스 1 이걸로도 막 2 이러면서 맞춰볼 수 있고 맞아? 그런데 당연히 1과 자기 자신도 언제나 잊지 마라.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야 후보가. 됐어? 어느 거야? 여기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보고 맞아? 아니잖아. 여기 2루트 2 나와야 되는데 2루트 2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거 얘 아니네? 그럼 이건가? 근데 여기 앞에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아마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지그재그 확인하면 맞고. 맞냐? 이거야 이거.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유리화는 안 해도 되지. 이미 그 비슷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x값은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근 생겨 먹은 게 딱 봐도 근해 공식처럼 생겼어. 맞아? 아마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가고 해야 될 거야. 일단 식을 정리를 합시다.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 나는 저기 우변으로 입장으로 넘길게요.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4는 0. 맞냐? 2로 약분 한 번만 더 해주자. 짝수근해 공식 써줍시다. 플러스 4로 해서 근해 공식 쓰면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17, 18.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네. 이렇게네. 됐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고 B는 두 개인 거야. 뿔마 3. 부호는 모르잖아. A, B가 뭐 B가 양수 그런 말 그냥 유리수로 잡혀있지. 그런데 구해야 되는 게 어차피 곱해서 절대값 씌울 거라 상관은 없네. 누가 되든. 됐냐? 자, 1번.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이다 라고 줬지. 아까 방정식의 기본 기술 중에 뭐? 넣기. 그지? 1 집어넣으면 M값 나오겠네. 뭐야? M값은 마이너스 2. 구하는 건 다른 한 근을 또 구하래.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 2니까 M값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지 뭐.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근이 1이면 다른 한 근 마이너스 3이 나머지 한 근이 됐지? 그 다음 얘도 한 근이 1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대놓고 한 근이 1이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 때도 있어. 마치 두 근 준 것처럼. 그러니까 두 근인데 하나는 1이라고 알려주고 하나는 미지수 알파 뭐 이래 놓는 거야. 그지? 그래도 너네들이 후보에 잠깐만 너는 아는 건데 집어넣어야지? 이런 거 제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됐냐? 그 다음 앞으로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할 거. 이렇게 최고 차항계수가 미지수지. 맞아? 미지수면 그 앞에 문장 좀 잘 읽어라.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지. 그렇단 말은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거 빼준 거야. 됐지? 2차식이라고 써있으니까 2가 아니다를 깔아준 거야. 됐지? 됐지?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뭐 좀 이따가 K값에 2 나오면 걔 빼야 돼요. 됐지? 가자. 한 근이 1이다 그랬으니까 X에 K 말고 X에 1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플러스 3 마이너스, 야, 나오네. K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지. 근데 얘는 빼야 된다. 됐지? K 값 구했고, 다른 한 근 구해라. K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나머지 구하시면 되고. 됐냐? 뭐, 할만하지, 아직은? 아직 할만하지. 272번. 그러면서 이제 또 당연히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우리 1, 2, 3단원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나 항등식이나 이런 기술이 이제 섞였을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지. 근데 배웠잖아. 항등식 배웠잖아. 항등식 기술 잘 쓰자. 다음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제발 좀 생각하고 풀어. 아니 대충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얼추 머릿속에서 이거 항등식 문구인데는 로딩을 해. 그러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가 항등식 이러고 있어. 아니 옆에 얘는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 됐냐? 항등식의 뜻을 잘 보자. 즉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뭐야? 이거지. 문장 잘 읽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얘지. 그냥 내가 색깔로 말할게. K값에 상관없이 항상 파란색이 성립하는 거야. 맞아? 그치? 파란색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런데 파란색에 뭐라 써 있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돼 있어. 그럼 그걸 이제 표현해보자.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가 무슨 뜻이냐? 저 방정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됩니다라는 뜻이지. 넣어줘. 파란색을 해석하는 거야. 잠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지. 2에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대로 X에만 넣는 거지. 엄한 숫자에다 넣으면 안 돼. 됐냐? 다시 봐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다지. 맞아? 즉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야. 맞아? 그지? 즉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은 얘입니다. 얘. 저거 아니야. 얘야 얘. 요 파란 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다.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됐냐? 따라서 요 항등식을 보고 그럼 자네들은 자 항등식 기술 1, 2, 3번 중에 어떤 기술이 적절한지 고르면 되겠네? 뭐 쓸까?
설마 벌써 항등식이 다 날아갔냐? 2번이 제일 적절하지. 1번이 좌우 비교하는 거고 2번이 한쪽으로 이렇게 내림차순해가지고 는영 만들어 놓고 빠바방 하는 거 아니야? 3번이 대입하는 거고 맞아? 물론 대입도 괜찮아. 대입은 웬만한 상황에서 다 가능은 한데 지금은 2번이 낫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네들은 K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바로 정리할게. 바로 써보자. 자, K 붙어있는 거 다 잡아와. 2 마이너스 A 끝 아니야? 없잖아. 그럼 이제 남은 건 야 여기 요 마이너스 4라서 4랑 사라지네. 사라지지? 그럼 여기에 이거 남네. 따라서 A 값은 2가 될 거고 B 값은 1. 됐지? 항등식 기술 좀 썼다잉? 대입도 괜찮지? 요 모양이 있어서 대입해도 괜찮아. 대신 뭘 대입할까? 2 먼저 집어넣으면 편하겠네. K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아마 2가 아니 0이구나. 0 먼저 넣어야겠네. 우와! 0 먼저 넣어야겠네. 왜냐면 0 집어넣으면 여기 A가 날아가 버리지. 그치? 그러면 B가 바로 나오겠네. 맞아? 여기에서 B를 바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진짜로 아무거나 네 맘대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나머지 A 값 나올 거고. 대입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실은 뭐 2번이 더 빠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다. 지금 이거 이 정도 난이도면 2번으로 푸나 대입해서 푸나 큰 차이는 없다. 다음. 그럼 이제 또 1차 방정식에서도 잠깐 나왔고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의 절대값 씌워서 나온다. 딱 계속 이런 식이야. 이제 뒤에 가서 2차 함수를 배우면 또 거기에 절대값 붙어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너네들이 뭔가를 배울 때마다 거기에 절대값 붙은 게 계속 낄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연습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서 잘 해놔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맞자 프린트에서 우리 많이 했었던 프린트에서 연습 많이 했지. 풀 수 있겠지. 가능하지. 얘는 x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뺏겨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절대값 안에 여기 얘만 여기만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근 나오는 게 뭐 여기까지 했는데 풀어버립시다. 마이너스 1이랑 2인데 이거 버리고 얘만 범위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2랑 1인데 이거 버리고 얘만 됐지? 얘는 범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야, 이제는 다 안 그러지?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주말에 가서 충격 이렇게 나와 있던 너네가 다 너도 그랬나? 아저씨 너도 그랬나? 이렇게 나와 있던 이것들이 범위를 죄다 이렇게만 나누고 있어. 아니야 넌 안 그랬나? 절대값 안에 들어간 부호를 거시기 해야지. 그냥 무작정 0이라고 하면 어떡해. 3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즉 범위는 최종적으로 분수가 나올 거라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잘 풀어야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겠네. 됐지? 274번. 자, 프린트에는 없었던 거 하나. 뭐 없었어도 이미 너네들의 배운 기술 이용하면 풀 수 있는데 일단 1번은 뭐 바로 가능하지. 1번은 빨리 풀 수 있는 형태 맞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두 점이 있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러면 근이 최종 4개 나오겠네? 나오는 대로 써. 범위 필요 없잖아. 분명 내가 말했잖아. 이 경우는 범위 필요 없고 그냥 절대값의 정의대로 푼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나오는 족족 답이라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라 여기에선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고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지. 1이 나오네. 다 답이야. 다. 됐냐? 다 더하랜다. 다 더하면 3. 어휴 남아있네 여기. 됐냐? 그 다음 2번은 어떡할래? 분명 내 절대값 프린트 훈련에 있었던 기본 문제는 아닌데 얘는 어떻게 할까? 너네들이 배운 기술을 잘 활용하면 편안하게 풀 수 있지. 무슨 기술 쓰면 좋아? 이거 딱 생겨먹은 게 절대값 범위 나눠도 물론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기 전에 딱, 물론, 치환, 그래. 그러니까 치환을 하지 않아도 인수분해가 딱딱딱 해서,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건 저는 치환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해도 돼. 근데 언제나 치환도 생각을 하셔라. 이걸 치환해? 이걸 치환하면 치환은 의미가 없어. 절대값이 안 뺏겨지, 절대값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러면 결국 또 t 범위 나눠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절대값까지 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 자체를 통째로 잠깐만 이렇게 박아버리면 되지. 그럼 위치식이 어떻게 돼? 그냥 평범한 2차식으로 변하잖아. 즉 답을 바로 구할 수, 답은 아니지만 최종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맞아? 그럼 치환 기술을 썼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t가 아니라 절대값 x-1이었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 지금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되지. 누구 버려? 왼쪽 오른쪽. 하나는 필요 없잖아. 누구 버려? 왼쪽 오른쪽. 이거 버려야지. 얘 필요 없지? 왜? 절대값 뜻이 뭐라고? 절대값 뜻이 뭐라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 거리인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너랑 나랑 떨어진 거리가 -1이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마이너스 1 뭐야? 안 되지. 이거만 되지.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범위도 안 나눠도 되네. 됐죠? 자, 잠시. 지금 다 책 보고 있지? 한 장 넘겨봐. 야, 이거 또 나올 때마다 내가 애들에게 매일 물어보는 건 너네 여기 했어, 안 했어? 설마 아직도 안 했냐? 그 프리노트엔 없고 책에만 있다고 한 저거 있잖아. 설마 아직도 안 했냐? 하여간, 응? 이거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내신용 기술이라 해도 이게 아마 이제 대칭형 4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일 거고, 요게 이제 특히 복소수에서도 이거 많이 했지. 차수 내리는 거. 나눠서 풀어버리는 거. 그지? 이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상태로 막 3차나 4차 이상의 식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게 저 2페이지 문제야. 그지? 복소수에, 그대로라니까? 분명히 이거 처음 설명할 때 이거 복소수에서 좀 쓸 거야. 그래서 복소수에서 써가지고 복소수 때 여러 번 나와가지고 하라고 한 10만 번은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어. 이것도 안 하겠네, 곧. 대칭 4차 인수분해 하는 거, 이제 뒤에 3, 4차 방정식 가면 거기서 얘 다시 나올 거야. 그때까지도 안 하면 정말 너무한 거다잉. 그때 다시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됐지? 그런 식으로 책에만 나와 있는, 그러니까 프리노트엔 없는 뭐 마플 특강 이런 것 중에 뭐 필요 없는 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 그런데 알려주는 것들은 좀 해라. 그 중에 얘도 있지. 야, 어서 봐서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사람 없어? 이거 몇이게? 자, 내가 일부러 함정을 좀 파놨는데 이건 2.7이야. 원래 저 꺽쇠가루가 대괄호지. 맞아? 그러니까 대괄호는 원래 사용법이 이거잖아. 자, 우리가 식을 세우는데 소괄호를 쳤는데 바깥에 뭐가 또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한 번 더 쳐야 될 때 사용하는 게 중괄호고. 그치? 근데 또 바깥에 또 뭐가 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괄호 치고 싶을 때 쓰는 마지막 괄호가 대괄호지. 원래 저거 대괄호. 맞지? 그러니까 가우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우스가 아니라 이제 문제마다 다 써 있을 건데 가우스의 정의가 명확히 써 있어야 돼. 말이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별말 아니야. 크지 않으냐? 굳이 크지 않다라고 그러면 작다만 있어? 같다도 포함이야. 즉 크지 않은 이라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이라는 소리야. 작거나 같은. 그 중에 가장 큰 정수라는 뜻이라고. 즉 이 말이 적혀있는 상태로 방금처럼 가우스 2.7 박혀있으면 몇이게? 그냥 정의대로 니들이 맞춰봐. 몇이야? 2. 2.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2. 얘는 맞아?
근데 또 이러다 보면 마치 절대값처럼 내가 절대값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절대값이 뭐야 물어봤을 때 부호 뗀 거요.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가우스 이것만 딱 보면 가우스는 소수점 뗀 건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정의대로 해. 왜? 이것 때문에. 이건 몇이게? 3? 얘도 소수점 떼서 마이너스 2야? 아니야. 됐냐? 정의대로 기억하시고 가우스의 정의는 간단하게 수직선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좋아. 즉 예를 들어 이런 거 음수 쪽 나중 가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저 마이너스 2.1 근처의 수직선을 잠깐만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1을 찍어봐. 어디 있어? 요쯤에 있지. 맞냐? 가우스의 뜻은 작거나 같은이야. 즉 여기에서 대가리를 딱 쳐들어서 왼쪽을 딱 쳐다봤을 때 왼쪽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정수가 가우스의 뜻이야. 그치? 됐어? 그러면 봐봐. 이러면서 동시에 가우스의 성질도 이 그림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 야, 내 분필을 보면서 대답해봐. 즉 가우스 값이 여기 있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값이면 가우스 취함 몇이야? 마이너스 3. 지금 여기 내가 빗금 치고 있는 부분 전부 다 가우스 값 다 마이너스 3이지. 이거는 여기 말했지. 작거나 같은도 있어. 저러면 그냥 자기 자신 마이너스 3. 즉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들 전부 다 값이 마이너스 3이지. 맞아? 마이너스 2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구멍 뚫어줄게. 색깔로 봐. 가우스의 가장 메인 특징. 그럼 그 옆에 동네로 가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가우스 취함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여기 빨간색 라인 여기에 정해져 있는 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자기 자신 자체도 마이너스 2에 해당되지. 맞아? 그러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는 아니야. 맞냐? 가우스의 특징은 한 칸 단위로 값이 변해. 한 칸 단위. 정수 기준 한 칸 단위로 값이 변하고 그 변하는 게 왼쪽은 색칠이고 오른쪽은 뚫려있는 영역으로 계속 값이 바뀌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거기 책에 가우스의 정의를 식으로 표현할 때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중요한 건 이거야. 왼쪽이 닫히고요. 오른쪽은 오픈이며 이 간격은 무조건 1이야. 알겠냐?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그래프에 가면 또 얘가 나올 건데 그때 그래프 그릴 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됐나? 됐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그냥 가우스에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있었구나 정도는 봐주시고. 자, 실은 요 보기 1번은 일단 시작 자체는 가우스가 아닌 아까 전에 절대값에서도 보여줬던 기술 쓰면 되지. 뭐? 플레. 근데 가우스가 사이좋게 다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럼 일단 우리 무슨 기술을 써버리면 돼? 치환 박아버리면은 일단은 2차 방정식처럼 해결할 수 있지. 아까 절대값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치환 박아버립시다. 자, 그럼 치환 박아버리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방정식 자체가 풀리기는 하네. 이건가? 맞나? 따라서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까지 문제없지.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자. 즉 다시 말하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야. 자, 아까 절대값처럼 정의를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버려야지. 누구 버려야 돼? 왼쪽 오른쪽. 가우스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계산할 필요 없지. 갖다 버려야지. 누구 죽여? 누구 죽일까? 야, 가우스 정의 위에 써 있잖아. 누구 죽일까? 왼쪽. 아니, 정의가 정수야, 정수.
마이너스 2분의 1 정수 아니잖아. 가우스 뜻 자체가 계산 결과 값이 정수다라고. 가우스의 계산은 정수로 나와 무조건. 왜요? 그렇게 정했어. 왜요가 없어. 그렇게 정했어. 우린 따라야지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달라. 음수라서 버린 게 아니야. 정수가 아니라서 버린 거야. 이것만 하면 되겠네. 됐냐? 그럼 이제 자네들은 찾아. 아까 수직선 생각해. 가우스 취했을 때 1되는 범위가 어디지? 가우스 취했을 때 1되는 범위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좌양좌 했을 때 1 보이는 지점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포함이고 여기는 빵꾸잖아. 맞아? 최종 정답은? 뭐 별거 없지. 시작은 별거 없지. 간단한 내용이지. 중요한 건 그냥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지. 그 다음 밑에는. 자, 얘는 이제 위에랑은 다른 게 가우스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치환이 안 통해. 맞아?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면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 그치? 즉 가우스의 특징을 잘 살려줘야 돼. 가우스는 수직선 기준으로 한 칸마다 값이 바뀌는 애지. 그치? 그 한 칸별로 구간을 다 잘라줘라. 지금 0부터 2까지지. 따라서 마치 절대값 범위 나누는 것처럼 범위를 한 칸 단위로 왼쪽은 등호, 오른쪽은 오픈한 상태로 구간을 다 나눠서 풀어주시면 된다. 마치 절대값 구간 나누는 것처럼. 됐냐? 여긴 등호가 없지만 만약에 2에 등호 있으면 2는 따로 빼서 해야 돼. 됐냐? 물론 지금 여기선 그럴 리 없지만 어쨌든 됐어? 왜? 그럼 이 범위에서 가우스는 무조건 몇이야? 이 범위에서 가우스 무조건 몇이야? 뭐 수직선을 생각하든 저기 뭐 0.1, 0.2, 0.3 이런 애들 생각을 하든 0 확정이지.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몇이 돼? 1. 즉 가우스는 구간을 이렇게 잘라주면 걔네들은 그냥 다 상수로 바뀌어버려. 그 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따라서 1번 범위에서 위에 있는 요 2차식은 나머지는 건들지 마. 가우스 없는 애들까지 갑자기 0 박지 마. 얘네는 그대로 써야지. 근데 이 범위에선 저 가우스 붙어 있는 게 0이 되는 거라. 그럼 결국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리고 절대값처럼 마찬가지야. 이러면 답이 0이랑 또는 2가 나오는데 절대값처럼 언제나 범위를 나눴으면 범위 확인을 해야지. 2는 버리고 0만 답이야. 됐지? 그 다음 요 아래쪽도 가우스가 취해진 x만 1인 거고 나머진 그대로 쓰시고, 즉 여기 가우스 뒤쪽 여기만 1인 거야. 나머지는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풀면 이거 x는 1이네. 범위 확인 문제 없어. 따라서 됐지. 자, 이런 문제는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딱 여기 이렇게 구석에 있는 여기 넓이를 줄 때도 있고 여기 십자가 넓이를 줄 때도 있으니까 문제 좀 잘 읽어. 뭔가 넓이를 알려줬지? 어디 넓이 알려준 거야? 십자형의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를 제외한 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 준 거지. 활용 문제는 일단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됐냐? 그 다음 폭은 일정한 십자형 도로라고 나와 있지. 따라서 아마 알다시피 자네들 이런 길이들을 x로 잡으면 괜찮을 거고. 이거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어? 이렇게 뭉쳐서. 맞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1번, 2번, 3번, 4번 직사각형을 이렇게 몰아놓는다고 생각하면 괜찮게 풀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x가 될 거고 얘는 여기가 x가 될 거라서 여기 길이들을 쓸 수가 있지. 여기 40이네. 40 빼기 x네. 40 마이너스 x. 여기는 그럼 60 마이너스 x라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문제 잘 읽고 식만 잘 세워주면 괜찮지. 이거 곱하기 이거가 1500이다. 대신에 이제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됐냐? 별 문제 없지? 나머지도 똑같이 문제 잘 읽고 시킨 대로 식을 잘 세우십시오. 그 다음
278번 잠깐 보자. 자네들 이렇게 속도, 뭐 몇 초 몇의 속도로, 뭐 초당 몇,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 잘 받아 쓰냐? 응? 가로의 길이는 몇 초 이씩 줄어들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몇 초 3씩 늘어난다 라고 돼 있지. 늘어나는 것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세로의 길이가 기존에 33이었는데 늘어난대잖아. 그러니까 이 늘어난 요 하얀색 길이를 식으로 쓰는 거 알아? 몇 초 3이잖아. 뭐라고 쓰면 돼? 아니야, 요 길이만, 늘어난 정도의 길이. 몇 초 3. 몇 초 3cm씩 늘어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쓰진 않으려나? 초속 3. 이렇게 늘어난다던가. 하여간, 이 말은 다 초당 3씩 늘어난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1초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3. 2초면 6. 3초 지나면 몇 되는 거야? 9. 4초 지나면 12. 문자로 t초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t초. 다시. 야, 그래. 맞아. 자, 쓴 김에. 10초 그럼 몇이야? 30. 아니, 99단 몰라? 99단을 3일은 3, 3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t초라고 하면 당연히 3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지? 따라서 여기서 초당 늘어난 이 길이를 식으로 쓰면 3t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되냐? 문자는 선생님 저 3x 하면 안 돼요? 상관은 없지만 지금부터 시간과 관련된 문자는 t로 쓰는 습관을 잘 들여놓도록 해. 나중 가면 아예 멀긴 했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았나? 뭐 미적분 가가지고 미분 활용 가서 속도 가면 거긴 아예 그냥 t만 갖고 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수학에서 자주 쓰는 문자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발 저는 t가 좀 쓰기 힘들어서요. 이러면서 네가 고치지 말고 네가 수학에 맞춰야 돼. t 많이 써. 시간은 t로 써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늘어난 포함된 이 길이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해야지. 이 길이는 이제 33 플러스 3t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럼 이제 줄어드는 쪽 가자. 그러니까 60인데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정도는 요 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직은 그냥 이 줄어드는 길이 자체는 얘는 몇 초 2씩 줄어드니까 요 줄어드는 길이 자체는 2t라고 놔주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60에서 줄어든 요만큼이지.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60 마이너스 2t라고 잡으면 되니까. 됐지?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른 길이 세팅하는 방식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늘어난 건 늘어나고 줄어든 건 줄어든 최종 직사각형은 일단 그림상 이거라고 보면 되니까 세로의 길이는 33 플러스 3t, 가로의 길이는 여기 60 마이너스 2t다라고 받아들여주면 이게 이제 정확히는 t초 후의 넓이겠지. 말로 쓰면 t초 후의 넓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됐지? 그럼 이제 받아쓰기 하면 되는데 뭐래? t초 후의 넓이가 처음 넓이랑 같다. 처음 넓이는 아까 60에 33일 때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등식 세우면 되겠네. 얘가 60 곱하기 33이랑 같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계산하기 전에 혹시 계산을 안 해도 되나 좀 살펴보고 계산해. 안 해도 되지? 왜 안 해도 돼? 여기 전개할 때 33 곱하기 60이 생겨. 여기도 33 곱하기 60 생기고 여기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지워질 거 아니야? 필요 없겠지. 요거만 하자. 마이너스 6t 제곱에 요렇게가 마이너스 66t고 요렇게가 플러스 180t니까 요거만 잘 계산하면 되겠네. 몇이냐? 114?
플러스 114 t가 0이다가 되겠네.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6t 마이너스 114. 뭐 2도 빼도 되지만 뭐 어쨌든 따라서 t 값은 0은 아니겠죠. 6분의 114가 되겠네. 약분 좀 하면 3분의 52. 즉 3분의 52초가 t 값이 되겠네. 57. 오케이. 이러면 약분 더 되네. 3으로 한 번 더 되네. 19. 됐지? 됐지? 시간 관련 문제. 좋아.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판별식. 자, 설명은 아까 전에 일부러 2차 방정식 처음에 내가 근해 공식이랑 판별식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한 거야, 일부러. 따라서 판별식 쪽 관련 문제도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에서 주의사항 추가되는 거 허근 개념 추가된다고. 됐지? 허근 개념 추가된다고. 짝수 근해 판별식 이런 거 등장할 때마다 잘 쓰셔야 되고. 중학교 때랑 비슷한 느낌의 그냥 허근 개념 추가된 거라 아마 초반에는 딱히 막 중학교 때 하던 거랑 크게 똑같진 않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지?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자꾸 써버릇하라고. 1차항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쓰면 되지, 그지? 짝수 판별식은 1차항 계수를 2분의 1을 곱한, 즉 반으로 나눈 얘를 b처럼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이렇게 표기하지. 반의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그냥 a, c니까 이게 통째로 c지. 얘가 0보다 크다. 부등식 잘 풀어주면 이게 0보다 크다. a는 2보다 작다. 됐냐? 다음 2번. 2차 방정식. 얘는 홀수. 1차항 계수가 홀수라 짝수는 못 쓰겠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다를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해요. 허근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연상하라고 나중 가서 뭐 또 헷갈리네 어쩌네 하지 말고 판별식이 요 자리잖아, 요 자리. 그지? 허근이니까 당연히 루트 안이 음수가 돼야 허수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좀 하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냐? 이걸 대체 왜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외우니까 헷갈리지, 외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4a 마저 계산하면 플러스 1. 자, 그러면 4a가 1보다 크거나 크다. a 값은 4분의 1보다 크다 되겠네. 다음. 그러니까 중근을 갖도록의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근이니까 지금은 판별식이 0이다지. 판별식 정직하게 써야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k가 0이다. k 값은 0 또는 12가 되겠네. 됐냐? 됐지? 근데 구하라는 게 k 값을 정하고 그때의 근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언제나 자네들은 이럴 때 고민해야 돼. 0과 12 중에 하나를 쳐내야 되나? 그럼 조건이 있나 문제를 잘 보시고. 별다른 조건 없지? 그럼 둘 다 해야지. 조건 없잖아. 뭐 k가 0이 아니다 이런 말, 뭐 k가 양수다 이런 말 없지. 그럼 둘 다 해야지. k가 0인 경우랑 12인 경우랑 다 해야 되겠네. 자, k가 0인 경우랑 k가 12인 경우랑 다 해야지 뭐. k가 0이면 집어넣어라. 뭐야? 0이지. 따라서 k가 0인 경우에 그는 0. k가 12인 경우는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네. 이러면 이거 x 빼기 6 전체 제곱이지. 따라서 x값 그는 6이 되겠네. 두 개인 거지. 0일 땐 0, 12일 땐 6 이렇게 됐냐? 됐지?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라. 근데 이 k니까 얘 또한 반으로 나눈 k 가지고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지.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니까 괄호 잘 쳐주고 중근이니까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이다. 인수분해 딱딱 되고 k 값은 1 또는 2.
딱히 특별한 범위 없으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니야. 더하란다. 합. 더하시면 3. 됐냐? 그 다음. 이런 거 잘 보라고.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랑 중근인 경우를 다 포함한다는 소리야. 따라 그리고 또 짝수도 가능하네. 짝수 판별식도 가능하네. A를 가지고 짝수 판별식으로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요건데 여기가 좀 기네. 잘 써줘라. 괄호 쳐서. 그 다음 실근을 갖도록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랑 중근인 경우랑 포함해줘야 돼. 그러면 A제곱은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 넘겨서 나눠주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 A의 개수야. 1, 2, 3, 4, 5, 6. 6개가 되겠네. 됐지? 자, 281번. 뭐 발전 뭐 별거 없고요. 풀 수 있고요. 다음 장. 여기도 이제 앞에서 조심하라고 한 것도 나왔지, 여기. 뭘 조심해야 돼? 아까 앞에서 말한 거.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최고차항 계수. 그치?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박혀 있는데 출제자가 2차식이라고 확정 지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m은 마이너스 2가 아닌 게 깔려 있는 거야, 전부 다. 됐지? 그리고 나서 일단 할 일을 합시다. 자, 그래서 뭐야? 다음 2차 방정식이 1번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판별식 쓰는데 2가 붙어 있으니까 2를 나눠준 마이너스 m을 가지고 b처럼 써서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짝수 판별식 b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짝수 판별식 쓸 때 주의사항.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때는 이게 결국 마이너스가 붙어도 반 나누면 마이너스 m이긴 한데 이게 판별식은 b제곱이라서 저게 결국은 m제곱이 되지. 근데 근해 공식 쓸 땐 조심해야 되니까 제발 짝수 판별식 쓸 때 부호 조심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쓸 필요는 없지만 b가 분명 마이너스 m이 b 다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이제 근해 공식을 쓰게 된다면 여기가 다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b 자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 m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짝수 판별식 쓸 때 부호까지 항상 조심하십시오. 판별식 쓸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지. 어차피 제곱으로 해버릴 거라 마이너스. 넌 저게 뭐 플러스 2k, 플러스 2m이든 상관이 없는데. 됐지? 어쨌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따라서 요거는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1m 마이너스 6이니까 뺄셈 계산까지 해주면 m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인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놈의 존재. 즉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2 들어있지. 그거 빼고 범위로 써야지. 어떻게 쓰면 돼? 바로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마이너스 6보다 큰데 마이너스 2는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지. 이것이 잘 상상이 안 가는 분들은 언제나 말하지만 1차 부등식을 갖다가 막 조합하고 하실 때는 수직선 좀 써.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거든. 근데 이 중에 껴선 안 되는 마이너스 2가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영역은 여기 따로 분리해야지. 그거 분리한 거 아니야. 맞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등호 붙이면 안 되지. 빼야 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두 개. 됐지? 자, 그리고 실은 나머지는 뭐 똑같은 방정식이라 실은 아까 전에 판별식 써서 얻은 이거 보면 중근은 뭐 당연히 이걸 거고 허근은 뭐 부호 방향 반대겠지 뭐. 됐죠? 284번.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막 여러 개를 조합하거나 뭐 잘라내던가 할 때 제발 조금 요만큼이라도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제발 수직선 좀 이용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풀도록 해라. 알겠어? 284번도 그래.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기는 뭐 푸는 방법을 몰라서는 거의 없을 거야. 중학교 때도 많이 하던 거라.
근데 꼭 틀려는 게 딱 보면 딱 저런 거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가 아니거든. 실력이거든. 실력인데 실수로 하는 게 더 문제야. 실수인 줄 알고 수정할 생각을 안 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어? 자,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면 실수도 안 해. 맞잖아. 그지? 자, 보자. 다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자, 좀 잘라서 하자. 힌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돼 있으니까 하나씩 할 일을 해봅시다. 노란색부터 실근을 갖고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안 붙어 있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해줘야 돼. 근데 짝수 판별식 가능하니까 저거 짝수 판별식으로 써줍시다. 자,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 쓰자. 반땡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자, 그러면 K제곱 사라지고 2K 플러스 1 남고 여기에 마이너스 K 남네. 이러면 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네. 맞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최고차함계수에 분명히 미지수 박혀 있거든. 근데 2차식이라고 돼 있어. 따라서 지금 0은 빼야 되는 상황이네. 됐냐? 그치? 그래서 또 아까처럼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뭐 써도 돼. 자, 수직선 이용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중간에 0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지금 해당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 한 문제만 풀고 끝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야 되면 당연히 써야지.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얘만 풀고 끝이 아니잖아. 얘도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놔둬도 돼. 굳이 식 쓰지 말고. 이거의 결론은 이거다. 그림으로 놔두고 파란색도 하고 어차피 얘랑 또 이제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다. 자, 얘는 최고차함계수에는 뭐 그냥 확정되어 있고 짝수 여전히 쓸 수 있네. 짝수 판별식 여전히 쓸 수 있네.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허근이지.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자, K제곱은 날라가고 K-4가 0보다 작다니까 K값은 4보다 작다네. 됐냐? 그럼 그냥 여기에 연결하면 되잖아. 됐냐? 그럼 최종 정답은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만 되겠네. 여기는 아니고. 됐나? 구하는 게 뭐야? 정수 K 개수 몇 개야? 잘 세야 돼. 그러니까 막 한 개 차이로 틀려. 몇 개? 좀 세봐. 몇 개야? 아니면 내 그림을 지금 못 알아보냐? 내 그림을 못 알아보냐? 됐냐? 하나 빠지고 여기 중간에 1, 2, 3 맞아? 4 안 들어가고 됐지? 됐지? 다음 장. 자, 여기는 또 항등식이랑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겠지? 한번 보자.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기억해. 누가 항등식인지를 잘 찾아가야 돼. 누가 항등식인지를 잘 찾아가야 돼. 1번, 1번만 잘라서 보자. 항등식이 누군지 잘 찾아가야 돼. 이상한 애 갖다가 너 항등식 이러지 말고.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문구지. 그냥 k 항등식이라고 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구지. 근데 그 누가를 잘 찾아야지. 그지? 문장 구조를 봐. k 값에 관계없이 뭐가 성립한다? 요 뒤에 있는 요 파란색이 성립한다야. 맞지?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은 저 파란색이야. 됐지? 근데 파란색이 한글로 써있네?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 쓰자. 파란색이 중근을 갖는데, 자, 중근을 갖는다를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 쓰면 저 자식 판별식이 0이다잖아. 짝수 판별식. 맞아? 그럼 판별식을 써야지.
요거 가지고 판별식 잘 쓰자.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요만큼이 다 C지 이거 지금. 까지 괄호 잘 쳐 이렇게. 가 0이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은 요 파란색. 파란색이 뭔가 하고 식으로 받아 써봤더니 이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됐지? 정리 좀 하자. 야 그래도 여기 K제곱은 날아가네. 그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야 A제곱도 지워지네. 뭐 다 지워져. 재미없게. 그지? K제곱 지워지고 A제곱도 지워지고. 그럼 얘도 그냥 2번 스타일이 제일 낫지? 항등식 풀이 방법 중에 요 2번이 제일 낫겠네? 아 심지어 개수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여기는 아우 너무 쉬운 항등식을 줬다. 그지? 는 0, 는 0 해주시면 끝.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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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밑에 2번은 요거는 이제 말은 똑같고 표현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제발 전애들 문제 푸실 때 주어져 있는 2차식이 방정식 형태면 문제 풀 때도 얘를 유지하면서 쓰고 2차식 형태면 2차식으로 잘 유지하면서 쓰고 나중 뒤에 가서 함수일 때는 함수 형태 유지하면서 쓰고 습관 잘 들여놔. 자꾸 니네 맘대로 생략하고 그러지 말고 얘도 완벽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하면서 이거는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그 중간 다리가 머리에 있어? 있으면 괜찮아. 됐어? 저건 2차 식이지 2차 방정식 아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중근이라고 쓰는 거야? 중간 다리는 이거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2차 식이지 등호가 없잖아. 그런데 중간에 해석은 이거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얘를 잠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는빵이 붙어있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서 여기에서 2차 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판별식을 쓰는 거지. 맞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야. 나중 가서도 막 함수에서 그러니까 중간 다리가 생략이 돼 있어. 막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는데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 쓰는 거 아니다. 얘를 판별식으로 쓰기 위해서 중간 다리가 있어. 그게 정확히 잡혀 있어야 돼. 저거도 마찬가지야. 2차 식에서 판별식 쓰는 거 아니라 2차 식을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저 별거 아닌 거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 여기 함수에선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 거다. 짝수 판별식 또한 가능하지. 2 붙어 있으니까 반땡한 거 제곱이라 어차피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네. 중근이니까 는빵 해주시면 여기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나와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죠? 바로 빨리 풀자. K제곱에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난 일로 넘길래. 그럼 플러스 K제곱.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6K. 그럼 플러스 4K.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그냥 빠르게 하는데 아니면 천천히 하셔도 돼. 여기는 플러스 1 빼기 4니까 빼기 3 넘어가면 플러스 3. 무리하게 나 따라 하지 말고 자네들은 자신 없으면 천천히 전개하면서 하십시오. 따라서 K값은 1하고 3인데 이쯤 되면 문제도 다시 한번 쓱 봐. 혹시 막 내가 놓쳤나? 막 최고치 한계수에 미지수 있었나? 막 이런 거 잘 확인하고. 지금은 뭐 별다른 거 없지. 완벽하게 딱 둘 다 정답 맞지. 1하고 3이 정답이겠네. 286번. 와, 과연 여기 자네들은 몇 명이나 여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하구만. 일단 1번부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수야. 맞아? 따라서 지금
또 여기 2차 함계수에 미지수가 박혀있고 2차식이라고 박아줬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 맞아?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로 쓸 거기 때문에 0 아닐 거야. 0이면 어차피 알아서 쳐내야 되지. 그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야. 자, 그 다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다니까 오케이. 방금 한 대로 얘를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주도록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하면 되고 0이겠네. 그러니까 1번은 뭐 괜찮을 거고 마이너스 합차 공식으로 0이다.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누가 넘어가야 되는지 잘 확인. c제곱 b제곱은 a제곱이니까 뭐야?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쓰면 되겠네. 맞지? 됐지? 됐지? 자, 2번. 과연 2차식. 자, 3항짜리, 3개짜리 곱셈 공식 냄새가 막 나는데 하여간 인수분해 때도 몇 번 나와서 해줬고 어쨌든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마찬가지로 방정식 형태일 때 판별식, 또한 짝수 판별식 가능하지. 판별식 갈겨줍시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3 요거 자, 일단 요거 좀 더 추가로 정리되냐? 이거 전개한 거는 뭐한테 솔직히 저 전개한 거 뭐 외운다라고 하더라도 까먹었어도 전개를 직접 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ab, bc, ca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전개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인데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계산이 추가로 더 되지. 맞지? 2랑 마이너스 3이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맞지? 마치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맞지? 따라서 바로 써줄게요. 됐냐?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니까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 알아봐. 자, 이렇게 돼 있어서 못 알아보나? 자, 마이너스를 좀 집어넣어 볼까? 기억나? 인수분해 때도 나와서 저거는 이렇게 돼서 이거야 라고 말해줘서 안 까먹고 있으면 이미 이제 답 쓰고 다음 장 넘어가지. 정답은? 원삼각형? 그 중간 다리 알고 있어? 중간 과정. 그냥 기억에 정삼각형만 남아있어? 그래, 그거라도 어디냐. 정삼각형 맞지? 공식 찾아. 그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잖아. 인수분해 때 가끔씩.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언제 많이 쓰이냐 그랬을 때 딱 삼각형 종류 때 많이 쓰인다 그랬지? 얘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애지. 유도도 한번 해줬는데. 따라서 이러면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옆에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날려먹을 수 있고 실수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지. 제곱해서 0인데 다 실수야? 그럼 전부 다 0이지. 맞아? 이거 딱 2개 구분하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업시간이래. 우리 주말에 할 때 이것도 애들이 참 많이 질문했어. 지금 이거랑 이거는 결론이 다르지. 얘가 0이란 얘기는 A랑 B랑 같다잖아. 즉 얘는 지금 뜻하는 바가 A랑 B랑 같고 그 다음에 B랑 C랑 같고 그 다음에 C랑 A랑 같다야. 자, 얘도 얼핏 보면 그거거든. 3개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 아니면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이란 소리라. 얘도 비슷한 거 똑같아 마치. 똑같아 보일 건데 뭐가 달라?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다르지. 요 위에 건 동시에 0이어야 돼.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접속사가 그리고야. 다 함께 동시에. 그래서 얘는 결론이 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네 하면서 정삼각형. 근데 이거 인수분해 방정식 푸는 성질이잖아. 셋이 곱해서 0이란 얘긴 또는이지. 하나만 0이어도 되지.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여기가 또는이야. 이게 다르지 이게.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는이면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최고 언제나 성립하는 답을 써야지. 언제나 성립하는 답은 어쨌든 두 변은 최소한 하나가 같은 거네. 맞아? 그래서 얘는 정답이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죠. 다 우리 책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이건 정삼각형. 맞아? 아직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이제 갓 절반 넘어서 이제 반 좀 넘게 이제 드디어 배우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날아가 있으면 이런 거 시험에 나와서 틀리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야. 그건 까먹어서 틀린 거지. 그래놓고 고등사 어렵다 그래. 뭐 어려워? 지가 까먹어놓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눈에 익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문구가 또 나와 있는데 누가 요게 항상 완전 제곱식이다. 즉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거 중근인 거지. 그치? 됐냐? 그래서 판별식은 이제 여기에서 가야지. 여기에서 판별식 써주면 이 K 플러스 A 반의 제곱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짝수를 쓰다가 안 쓰다가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경우야.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그냥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4 붙여야지. 4AC지. 4AC. 선생님 그래서 그게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언제나 오리지널 판별식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안 된다. 식이 이제 저런 식으로 더럽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더러우면 더 더러웠지. 깔끔하지 않을 거거든. 그걸 그냥 오리지널 판별식을 쓰면 계산으로 틀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다 쓰세요. 다 잘 익숙하게. 됐냐? 피하지 말고 부딪혀. 알겠지? 안 헷갈리게 자꾸 연습하면서 집중력을 더 끌어올리면 될 거 아니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네가 집중력 저하돼서 대충 쓰다가 틀려놓고는 왜 탓을 하는 거야? 잘 쓰세요. 지금은 그냥 판별식 썼어. 그치? B제곱 빼기 4AC. 자, 그래서 전개하면 4K제곱, 4K제곱 지워지네. 오케이. 그럼 이제 1차 요거랑 A제곱 남을 거고, 여기 플러스 8K, 플러스 4B 이렇게 남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또 잘 찾아서 2번 기술 써주면 문제없이 끝나지. 플러스 딱. 근데 이제 약간 연립은 해야 되나 보네. 자, 연립도 아니네. 4A 플러스 8. 여기가 A제곱 플러스 4B니까 얘가 0이다 해서 A값 나오고 그거 집어넣으면 B값 나오네. 뭐 연립까지 안 해도 되겠네. 됐지? 가우스도 일단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학교.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좀 두 문제밖에 더 있냐? 잘